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그동안 많이 궁금하셨죠? 약 8일 9일 만에 유튜브 방송을 재개한 것 같습니다. 지지난 토요일까지 방송을 하고 일요일 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상당히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리적으로 방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 또 강력한 진성호 방송의 메시지, 문재인 정권의 비판 쏟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이 총선에 대한 뉴스 여러분께 전달하겠습니다. 자, 진성호가 그동안 어디 갔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긴급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이었습니다. 요즘 돌아가는 이 전국 상황 상당히 불만도 있고 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가 걱정도 하고 이러던 차에 이 많은 고향 부산의 친구 또 어르신들이 좀 내려와 봐라 그래서 일요일 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고 그날 결심을 했습니다. 부산 동래구, 제가 어릴 때 10년 가까이 살았던 동래구에서 한번 국회의원에 도전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은 또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때부터 실무적으로 상당히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이 무소속 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300명 이상의 유권자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선거 사무실을 만들고 현수막을 걸고 또 어제까지 마감을 했지만 이 선거 공보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책 그리고 명함, 유세차 상당히 많은 실무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짧은 지난 일주일 동안에 이 모든 것들을 해내야 했습니다. 이 300만 원에 30만 원 월세를 주는 집도 구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은 걱정하십니다. 자, 미래통합당에 있는데 진성호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민주당 당선시키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우선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산 동래 지역구를 제가 생각한 것은 이곳이 부산 보수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유림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래구는 과거의 영광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마 공천을 받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후보는 동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보고 내려와 달라. 그리고 저도 처음에 고민했습니다만 결심을 했습니다. 먼저 이 두 명은 전과자들이었습니다. 민주당 후보는 사실 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까지 됐던 전력이 있는 전과 3범입니다. 그리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은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전과들이 있고 또 미래통합당의 후보는 도로교통법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전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래통합당의 후보는 불출마를 선언한 이진복 의원의 보좌관 출신입니다. 물론 훌륭한 분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동래구에서 저보고 내려와라 하는 이유는 그동안 동래구는 박관용 의원, 전 의원 그리고 이진복 전 의원 30여 년 동안 이 박관용 이진복 라인을 통해서 상당히 낙후됐다는 비판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좀 이제 보좌관 정치가 아니라 번듯한 정치인을 보고 싶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소속 후보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미래통합당을 찍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마음에는 들지 않는다. 네가 내려와라. 이런 요지였습니다. 그렇지만 무소속 출마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동래구에 와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해보기로 했습니다. 왜? 지금 미래통합당이 이번에 총선이 끝난 뒤에 어떤 모습일까가 걱정됩니다. 사실 안동에 민노총 변호사가 가고 한노총 변호사가 가고 민노총이 아니라 한노총입니다. 한노총 출신 변호사가 단수 공천되고 또 서울 영등포 갑에는
정교조 고문 변호사를 했던 분이 전략공천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가 끝나고 과연 야당이, 보수정당이, 자유우파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무소속으로 이기기는 힘들다고 하지만 동래구 현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래구에 공천을 신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동래구를 선택했습니다. 부산 보수의 중심인 동래구에서 큰 인물이 한번 태어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전도 동래문화원장을 지내신 어르신들 뵙고 왔습니다. 다들 잘 왔다고 합니다. 물론 미래통합당 표를 갉아먹는다고 걱정하실 분이 있지만 반대로 제가 압도적으로 되겠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이진복 의원은 42.5% 정도의 득표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민주당, 다른 국민의당, 무소속이 나눠 가졌습니다. 민주당 후보는 당시 25%, 6% 정도 수준이었던 걸로 압니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기는 사실 힘든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면 해볼 만하다. 그리고 선거 혁명을 일으킬 수만 있다면 가능하지 않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지역의 정서는 이제 이진복 의원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불출마 선언까지 했는데 어떻게 그 보좌관 출신을 공천하느냐. 우리는 지금 보좌관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동네냐. 이런 말들도 하시고, 또 제가 배지를 달고 문재인 정권과 싸운다면 저는 지금 미래통합당의 그 어떤 국회의원보다도 더 맹렬하게, 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듭니다. 어쨌든 진성호 방송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사랑 속에서 구독자, 정치인 구독자 압도적 1위입니다. 2위가 TV 홍카콜라인데 40만이 안 됩니다. 저랑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클릭수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튜브를 통해서 자유우파의 가치를 설파했던 진성호가 한번 부산 동래구에서 도전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지만 현실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 지난 일주일 동안의 준비 과정은 지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이 좋았는지 동래 지역에서 구의회 의장을 지내신 분이 선대본부장을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는 많은 이 지역의 유림들, 원로 어른들이 지지를 하고 계십니다. 이진복 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습니다. 그동안 뭐 했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동래구가 30년 동안 너무 낙후되었다. 과거 동래구는 부산의 중심, 사실은 부산보다 더 큰 곳이 동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느냐? 제가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부산 지역에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는 부산 시민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자, 제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결정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서운하기도 할 겁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지금 이번 총선이 끝나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론조사를 다 믿지는 않지만 지금 수도권의 여론조사를 보면 좀 기대보다는 못 미칩니다. 부산도 과거보다는 민주당 세가 셉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가반복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운동권 출신의 민주당 후보, 그리고 이진복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미래통합당의 후보, 과연 총선 뒤에 누가 큰 소리를 낼까요? 부산 지역은 지금 여론이 그렇습니다. 수영구에는 유재중 의원의 측근, 중구 영도구에는 김영호 전 의장의 비서 출신, 다 그런 식으로 공천이 이루어져서 큰 인물이 없다, 마이크를 잡을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진성호가 당선돼서 미래통합당으로 들어가서 야당을 개혁시키겠습니다. 이번 공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까지 불협화음, 막장 공천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는 이런 비판을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시로 만든 부산 동래구의 스튜디오에서 지금 저는 첫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길게 보면 열흘입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몸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자신 있습니다. 진영이 갖추어졌고 민주당 후보보다도 미래통합당 후보보다도 더 동네의 중심에 번듯한 선거 사무실을 만들고 현수막을 걸고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자, 이제 모레부터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됩니다. 유세차를 타고 마이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동네 국민들에게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우파 가치가 뭔지,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뭔지를, 그 정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일주일 방을 구하고, 사실 뭐 도시가스 놓는 것 때문에 샤워를 오늘 오전에 했습니다. 그전에는 뭐 친구 집에도 가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현수막 다 동마다 걸고 다 준비했습니다. 이제 진성호는 큰 정치를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그동안 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씩 둘씩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 진성호 방송을 개국한 뒤 다른 채널들과 달리 저는 시청자 여러분께 한 번도 후원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저는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은 돈이라도 진성호를 후원해 주십시오. 긴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저는 이번 선거 캠페인을 치르겠습니다. 자, 유튜브 캠페인. 이번 총선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유튜브가 총선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선거입니다. 황교안 TV도 있고, 황교안 오피셜이죠. 이낙연 TV도 있고, 오세훈 TV도 있습니다. 진성호 TV, 진성호 방송은 훨씬 더 파워풀한 그런 유튜브 방송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선거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저를 사랑하는 분들, 대한민국 자유우파의 가치를 믿는 분들은 저와 함께 싸웁시다. 그래서 선거 캠페인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힘으로, 유튜브의 힘으로 한번 어떤 결과까지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진성호 방송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부산 동래구의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일이 벌어지지만 제가 놀란 것은 동래구의 주민들은 정말 진성호 방송을 많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마스크를 끼고 편의점을 찾아도 인사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이제 진성호 방송을 통한 유튜브 선거 캠페인은 아마 다음에 학술 논문 하나 쓸 만큼 중요한 많은 것들을 여러분께 선사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손을 잡고 함께 참모도 되어주시고 지휘자도 되어주시고 함께 싸워주십시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진성호라는 정치인이 다시 태어나는 그 중요한 역할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이미 이 동래구의 여론은 상당히 저를 지지한다. 물론 이건 제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힘은 이제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튜브만큼 파워풀한 매체는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진성호 방송 처음으로 한 8, 9일 쉬었습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설날 추석 때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진성호 방송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께 큰 목소리를 또 전달하겠습니다. 뉴스 방송도 하겠습니다. 진성호가 가는 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큰 힘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와 함께 이번 동래구 선거에서 승리를 같이 만끽했으면 합니다. 자, 이제 계속 찍을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진성호가 궁금하셨죠? 물론 저를 비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오롯이 그 비판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정치 표현, 언론 표현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주의 법 절차에 따라서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자가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다면, 지원이 있다면, 그리고 사랑이 있다면 저는 진성호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자, 진성호 방송 제게 첫 번째 영상 이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주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날카로운 논평도 이어질 겁니다. 대한민국을 구해야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재인 정권,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때가 됐습니다. 자, 제 홍보물도 나중에 소개해 드릴 텐데 저는 상당히 세게 만들었습니다. 신성호 방송, 자유우파의 가치를 위해서,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